안녕하세요. 손이 무딘 남자 무딘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구를 새로 구입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커팅 매트 하나하고 그냥 300원짜리 커터칼, 원래 쓰던 게 이거였죠. 네, 요 커터칼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계속 이걸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퀄리티가 있는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조금 제 무딘 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조금 구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종이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종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도면을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칼이겠죠. 칼. 이거는 이제 흔히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뭐 화방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문방구 아무 데나 가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제 기억에는 이제 300원짜리 커터칼인데 요즘은 조금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 500원이나 아니면 뭐 비싼데 1000원 정도 그런 데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커터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단점이 뭐냐면 소리가 들리죠? 요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요 안에 있는 칼날이 좌우로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내고 나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정확히 보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커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도구죠. 그러니까 저렴하기 때문에 뭐 그만큼 뭐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만 그 부분을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커팅을 하는데 뭐 세심하게만 하면은 틀리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불편함이라는 게 있으니 요거를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제 칼들을 몇 가지 구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종류를 제가 바로 이제 포장을 뜯는 것부터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도구로 저는 아마 요거를 가장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냥 커터 칼입니다. 똑같은 커터 칼이고, 아이고. 에라이. 자, 보시면 지금 포장을 뜯었고, 자, 흔들리네요. 네, 흔들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아까 이거보다는 훨씬 작게 들리고 있죠. 아까 안에서 뭔가 고정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도 살짝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딸깍거리는 소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는 소리, 이 안쪽에서, 이 앞에서는 흔들림이 아까 보셨던 커터칼에 비해 확실히 적죠. 네, 고정을 확실히 단단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비교해볼까요? 얘는 많이 흔들리죠? 이 친구는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 칼은 간단한 용도에 활용을 할 때 사용하기로 하고, 이 친구를 가지고 저는 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다음 걸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예용 칼이에요. 이 친구는 한번 포장을 먼저 뜯어보고, 다 보기에도 조금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아이고, 자, 나왔습니다. 보시면 안에 칼날이 들어있고, 요걸 돌려서 이렇게 빼고, 우와, 예, 잘못 샀습니다. 이 친구는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종이 공예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모양이 약간 이제, 사실 요 커터 칼의 각도가, 이 꺾이는 요 각도 있죠? 네, 요 각도가 나름 이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0도 칼날이라고 하고요. 60도 칼날. 요 꺾이는 각이 60도 정도 된다고 그래서 60도 칼날이라고 하고, 커터의 종류에는 이제 30도 칼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지금 30도보다도 각이 작아서 좀 세밀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되려나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크기가 그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포장지를 봤더니 이거 공예용 칼인 건 맞아요. 뭐냐면 이제 목공예용 칼입니다. 나무를 조각하는. 나중에 시간 되면 나무 조각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 도구를 샀으니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두 번째 칼을 얘는 안 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실 몇 가지 종류를 더 구비하려고 했었는데 괜한 소비를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이 작업은 진짜 종이 한 장 가지고 딸랑 하는 거라서 굳이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되게 많이 있어요. 다른 종류들도 어떤 거는 이제 손을 베지 않게 해주는 뭐죠, 안전 커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칼이 이렇게 칼날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칼날이 아니라 그냥 뭉툭한 플라스틱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손을 베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 작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손 베이는 게 뭐 두려운 일은 아니죠. 사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 베이는 일은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상처 한두 개쯤은 달고 살아야죠. 자, 그 다음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한 아트 커터 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도 칼날, 그게 여기에 들어있네요. 이런 아트 커터가 아니어도 여기에다 껴서 사용할 수 있는 30도 칼날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두께를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죠? 요렇게 이제 맞춰져 있는 두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30도 칼날이 존재해요. 얘가 이제 30도 커터 칼날에 그 한 칸 한 칸을 뜯어 놓은 거죠. 여기 한 칸 한 칸을 뜯어 놔서 따로 6개를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엔 포장을 어떻게 뜯나? 자, 이렇게. 쟤는 뭔지 모르겠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칼날이 워낙에 날카롭고 뾰족하기 때문에 다찌렁님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만 나와줬으면 좋겠구나. 저기요. 녹 쓸지 말라고 좀 이렇게 기름칠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자, 하나만. 자, 하나만. 자,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따로 껴서 벌어지면 구멍이 틈이 벌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닫으면 오므러지고, 아닌가? 끝을 같이 돌려야 되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안 물어지고, 이걸 풀어주면 사이로 벌어지죠. 거기에다가 얘를 끼워서 끼워놓고 꽉 조여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트 커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연필처럼 붙잡고 작은 부분들을 커팅을 해낼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같은 틀에다가 껴서 활용을 하는, 보시면 이렇게 핀 같은 게 하나 있죠. 이건 바늘이에요, 바늘.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껴놓고 침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커터는 아무래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날을 이렇게 세워서 그 방향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써야 하는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얘는 그냥 찍어 놓고 그대로 돌리면 된다. 뭐 그런 용도로 나온 이제 그런 칼인 것 같은데요. 한번 자유곡선을 그어볼까요? 예전에 잠깐 만들어봤던 간단한 도면에다가 매트를 찌르고, 여기가 동그라미를 자른다. 안 되네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종이가 다 찢어지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지? 요거는 안 쓸 겁니다. 쓸 일이 없겠네요. 사실 제가 이거를 구입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저는 지금 수작업으로 이렇게 일일이 종이를 잘라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프린터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커팅기가 있어요. 종이 커팅기. 저는 상품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 대략 한 3, 4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투자하면은 제가 작업하는 이런 것들을, 대신 이제 도면 작업을 이제 벡터 이미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펜 툴로 따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출력하듯이 프린팅을 하는 이제 그런 도구가 있는데, 그 커팅기에서 사용하는 칼날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침 같은, 네, 그런 칼날이어서 손으로도 되나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안 되네요. 네. 더 훨씬 더 날카롭게 뭐 갈아서 하면 될지 모르겠으나 종이가 쉽게 일어나고 찢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칼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 요거 아트메이트 뭐에서 나온 뭐 그런 커팅 매트인데, 이거는 A4 사이즈. 제가 이따가 칼 테스트도 할 겸 좀 이따 요 도면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 A4 용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작은 도면, 작은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여기다 대고 사용을 하면 되고, 이번에 앞으로 좀 큰 작업도 제가 할 생각이어가지고 사이즈가 큰 A3 커팅 매트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사이즈가 딱 2배네요. 사실 이 커팅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칼을 가지고 긁고 파고 막 후비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단단한 게 더 고급이고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뭐 고급 매트 이런 것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실 얇은 종이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보여드릴 게 자입니다. 자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를 거의 안 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자는 그냥 쇠로 된 이제 그런 자인데, 보시면은 여기 단면을 보시면 모양이 끝에가 각져 있지가 않죠. 약간 동글동글해요. 사실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날이 끝에 수직으로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들어가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져서 자를 하나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에 명확하게 사용하기 좋은 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이런 모양자인데요. 이 모양자 같은 경우에 가볍고 일단 투명하기 때문에 밑에 뒤쪽에 있는 도면들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봤을 때에는 각이 정확하게 각이 떨어져요. 초점이 맞아라. 네, 각이 끝에가 둥그렇지가 않고 여기 각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대고 했을 때 수직으로 사용을 하기가 좋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자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 뭐 자도 사실 여태까지 제가 메이킹 영상 제작해서 보여드린 것들 보면은 자를 거의 사용을 안 하죠. 네, 그래도 가끔 이제 그 칼등으로 접는 부분을 그을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벼운, 그리고 밑에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또 보여지는 이제 이런 자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요 자 말고 더 정확하게 딱 이런 모양 같은 게 없는 깔끔한 자를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드릴 게 종이에요. 종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A4 복사 용지입니다. A4 복사 용지고, 종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냐면은, 이 A4 복사 용지는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밸런스 차원에서 보면은 좀 가벼운 부분이 있거든요. 가벼워요. 지금 요 도면 같은 경우는 도면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좀 조형적인 짜임새나 종이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힘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일반 복사용지는 조금 가볍습니다. 가볍고 얇아요. 일반 복사용지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이제 80g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종이를 사용하든지 간에 지금 이제 컬러가 들어간 이제 플라잉 컬러라는 이제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종인데, 여기 보시면 80g per 제곱미터라고 써 있죠. 이거는 이제 가로 세로가
1m인 길이로 잘라냈을 때 이 종이는 80g의 무게를 가진다. 이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A4 복사용지도 똑같아요. 대부분이 80g이고 조금 무거운 경우에 이제 100g 정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00g이면 조금 고급 A4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종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어쨌든 원료도 많이 들어가고 약간의 이제 용도별로 그런 차원이 나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종이 중에 이 종이가 다용도 사무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콩코르 스무드 뭐 그런 상품명이 적혀 있네요. 스부두브 아무튼 보시면 스무드 우브네요. 스무드 우브. 여기에 규격이랑 평량이라고 하죠. 콩코드 텍스처레이트 콩코드 스무드 우브 제품이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게 미터 퍼 100g. 제곱미터가 그 제곱미터당 100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두께를 살짝 보시면 조금 더 빳빳해요. 얘보다는 조금 더 빳빳합니다. 이거 두께 차이를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화면상에 이 두께가 보이려나? 화면상에선 전혀 구분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른쪽 게 80g이고 왼쪽 게 100g 뭐 조금의 차이가 있어 보이시나요? 네, 아무튼 다르다는 거. 네, 80g, 100g 그 차이가 조금 더 두꺼워서 이 친구는 A4 용지 사이즈에다가 작업을 하기에는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죠. 이 100g 정도의 무게가. 근데 저는 사실 대부분 80g 가지고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뭐 사실 100g으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파들어갈 도면들을 조금 제작할 생각으로 그럴 요량으로다가 이게 종이가 무거워지면은 너무 세밀한 상황들이 됐을 때 종이에 두께가 있어가지고 커팅을 하거나 이제 모양을 잘라내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간단한 도면 같은 경우에는 80g이 조금 가볍지만 제가 주로 여태 작업을 하고 있는 뭐 어느 순간에서 도전을 할 만한 그런 작업이죠. 이런 식의 도면이라면 80g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밸런스가 맞아서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g 가지고 보통 도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지만 이거는 이제 포토용지예요. 프린터에다가 사진처럼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종인데 이거는 확실하게 두께의 차이가 느껴지겠죠. 유광인데 유광 포토용지. 그래서 애초에 두께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이 두께는 여기에서 봐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유광 코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무게가 여기 210g이라고 써있죠. 네, 210g. 지금 제가 A4 사이즈 용지 활용하는 그 용지보다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는 아니고 2.5배 이상 무거운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종이에다가 하면은 힘들어집니다. 이 종이에다가 방금 같은 퀄리티의 어떤 도면들을 제작할 때 좀 힘들어지고 제가 A3 사이즈 정도의 작업을 하게 될 때는 150g 이상의 무게를 가지는 이제 그런 종이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네. 사실 뭐 재료에 대한 얘기는 이거 이상 할 이유가 없죠. 딱히 뭐 다른 도구가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에 땀이 많아서 보이시나요? 저 손에 습기가 좀 많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것 때문에 종이가 이제 젖어서 우러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장갑을 사용을 하죠. 장갑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장갑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장갑은 당구장에서 사용하는 장갑이에요.
당구장에서 마찬가지로 손에 습기가 많아 큐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 브릿지를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로 당구 큐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큐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장갑을 위치해 두고 있는데, 예전에 단골로 다니던 당구장에서 이제 사장님이 사업을 접으시면서 남는 장갑들을 몇 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새로 산 도구들을 조금 활용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요 도면을 제작을 한번 해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의 그 재료에 대한 리뷰였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게 나오네요. 저는 재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제가 말을 워낙에 쓸데없이 많이 하고 늘어지게 하는 편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한번 바로 작업을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런 데 사용하기가 참 좋겠죠. 작은 면적에 쓱쓱. 확실히 커터 칼을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곡면의 움직임이나 이런 작은 것들을 만들어가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날카로움이 살짝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훨씬 더 날카롭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런 구멍을 뚫거나 이런 곡선을 그을 때 그리고 이게 날카롭고 뾰족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세게 주면은 밑에 커팅 매트에 박혀서 잘 움직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방금 그런 상황이 살짝 발생을 했었습니다. 참 곡선 그리기가 좋네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곡선을 돌려서 사용하려면은 나름의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세게 누르면은 커팅 매트를 다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커팅 매트까지 다 잘라내면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조심해야겠네요. 자, 아까 봤던 요것은 요것은 용도가 요거였네요. 안전. 손을 베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 안전. 그 다음, 역시 저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 구입해본 새로운 칼날 가지고 가볍게, 너무 세게 힘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세게 힘을 주시면 종이는 잘 잘리죠. 종이는 잘 잘리지만 밑에 커팅 매트까지 깊게 잘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너무 힘을 세게 주시면 커팅 매트에 박혀있는 그 칼날의 길에 따라 내가 자르고자 하는 방향대로 막 안 움직이는 경우도 생겨요. 가볍게 특히나 지금 새 칼날이라서 더더욱 가볍게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를 또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처음에 뒤로 이렇게 칼 등을 이용해서 이제 선을 그을 때는 와우, 너무 날카롭네요 여기가. 그럼 아주 가볍게, 이건 기존의 칼을 사용을 해야겠네요. 부드럽게. 이것도 너무 칼등이긴 하지만 너무 세게 힘을 주면 종이가 잘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서. 확실히 밑에가 보이다 보니까
이 친구로 할 때는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그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긋고자 하는 걸 명확히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개를 막 들이밀고 눈으로 막 찾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밑에 비춰지는 게 보이니까 확실히 칼등으로 작업을 하기가 편하네요. 자, 칼질과 칼등 작업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커팅 작업이 모두 끝났고, 자, 손에 땀은 많더라도 접을 때만큼은 이 미세한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장갑을 빼고 진행을 할게요. 접는 과정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 보셨고 앞으로도 계속 메이킹 영상이 올라갈 거라서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일단 가장 큰 거 먼저 접어야 해요. 그리고 도면이 아닌 반대쪽으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여기 잡아주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눌러서 천천히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한 도면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하면은 똑바로 안 만들어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간단한 흔히 구할 수 있을 만한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컬러를 가지고 흔들림이 적으니까 하기가 편하고 또 제일 큰 변화는 이 자 밑에가 투명하게 보여지는 상태의 자를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편안해지네요. 그리고 이 날카로운 부분, 곡선이나 이런 부분을 커팅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 재료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지금 구입한 거를 꽤 만족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도면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도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접는 데 난이도는 적지 않게 시간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네요. 아무튼 오늘 재료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은 이제 간단한 도면을 제작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복잡하고 나름의 이제 조형미가 있는 도면을 제작하는 영상부터 좀 이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 생업이 좀 바빠지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메이킹 영상과 간단한 이론 강좌 같은 것들은 중간중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상 오늘의 재료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안녕.